자, 우리 파도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9월 16일 화요일 4시 47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 18,620원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기관 쪽에서 쉬지 않고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죠? 특히나 좀 사모펀드의 최근에 요 매수 행렬이 좀 눈에 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러니까 얘네가 그러면 왜 자꾸 그렇게 매수를 하느냐? 결국은 얘네는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두 가지 중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결국은 이제 절대적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집단. 그게 이제 사모펀드의 의미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요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지금 모아가는 데는 결국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는 너무 좀 쉬지 않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번 또 조정을 우리가 생각을 또 안 할 수는 없는 지금 그런 시기는 맞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나왔을 때는 일단은 한 5일선 보고 11선 이렇게 이제 나눠서 봐야겠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일단은 최근에 계속 이 17,000원 전후 계속 이렇게 좀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조정 들어왔을 때는 1차적으로 요 17,000원을 좀 잘 지켜줘야 한다라고 봅니다. 여전히 뭐 연말 목표가는 동일해요. 25,000원 아시겠죠? 그래서 18,000 지금 460원으로부터 한 28,800원. 그러니까 결국은 2만 원 선 근처까지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이때부터 이제 이 매수의 힘과 매도의 힘이 정말 본격적으로 아마 맞붙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매수의 힘이 이겨야 뚫고 올라가게 되겠죠. 매도의 힘이 강하면 아래로 내려오게 되겠죠. 조정받고. 그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요 라인부터 요 라인까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니까 최근에 거래량이 조금 죽기는 했어요. 그죠? 네, 거래량이 좀 죽었어요. 보시게 되면은 가장 많았었던 때가 요 100만 주 넘었을 때, 그리고 그 60만 주 9월 12일 날, 그리고 뭐 대부분 뭐 30만 주 사이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뭐 방향성은 위쪽으로 잡고 가고 있으니까 연말에 좀 충분히 25,000원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네,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감이 되시는 분들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셔야겠죠. 네,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계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코스피가 또 상승하고 코스닥은 0.1% 하락 마감했습니다. 역시나 하락 종목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이 상승하는 데에는 사실상 좀 체감하기가 어려운 지금 그런 상황이고, 역시나 코스피가 오늘 1.24%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죠. 삼성전자 결국은 또 8만전자 이렇게 와가네요. 와이프한테 제가 6만 9천 7만 원 아래쪽에서는 그냥 사라 얘기했는데 100개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13%좀 넘게 지금 수익 중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샀다고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삼성전자는 7만전자 아래쪽에서 다 사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SK 하이닉스가 뭐 연일 지금 신고가 행진입니다. 어마어마하죠. SK 하이닉스 지금 뭐, 야, 대단합니다, 진짜. 네,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습니다. 25만 원 밑으로까지만 빠지더니만 다시 그냥 천장을 뚫고 올라가 버리네요. 그만큼 이제 저는 생각하는 것이 이 AI 시대에 있어서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빼놓고는 AI 시대가 있을 수 없다.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그냥 단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AMD도 그렇고 일단 지금 뭐 엔비디아가 AI 칩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상황인데 엔비디아가 과연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없이 AI 칩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반도체 관세를 뭐 100%를 물겠다느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물릴 거면 물려라 이거예요. 뭐 어차피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술력 없이 미국이 지들 제조업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대표적으로 뭐 조선 얘네 뭐 미국이 선박 건조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박 건조 기업들 대표적으로 뭐 하나오션, 뭐 HJ중공업 뭐 등등등 있습니다만 아무튼 뭐 협력을 해주지 않으면 미국의 이 선박 쪽
작살 나는 거고요. 반도체 역시도 마찬가지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없으면 어떻게 미국의 빅테크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냐. 그리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죠. 배터리. 뭐 지들은 뭐 중국 거 갖다 쓸 건가요? 그렇다고 또 지네가 만들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들 때문에 어찌 보면 반대로 이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그만큼 더 주목을 받고 앞으로 이 가치가 점점 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도가 정말 이 올해 연말 안에 25,000원 가고 그 이후에는 또 신고가 뚜르러 가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또 어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서 전력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AI 시대가 시작이 됨으로써 이 전력에 대한 쇼티지 현상, 그러니까 전력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뭐 최근에 지금 뭐 강릉에 진짜 대규모 홍수, 막 물이 부족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전력 부족에 대한 거는 사실상 조금 체감이 어렵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아무튼 지금 AI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이 데이터 센터에서 소모하는 이 전력이 정말 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뭐 어마무시하게 증가를 한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전력망을 높여야 되고 전력망을 높이는 게 아니라 전력망을 늘려나가야 되고 전력망을 늘려나간다는 건 어디선가 에너지를 만들어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에너지를 만들어낼 발전소들이 또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전력망을 구축함에 있어서 정말 수많은 송전선이 필요할 것이고 또 배전반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이 저전력 설계로부터 모든 것들이 사실 시작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발전소를 많이 짓고 송전선로랑 뭐 배전반 같은 이 전력망들을 더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애초에 설계를 효율적으로 잘 설계를 해서 반도체를 만들면 그만큼 효율성이 더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자, 그래서 좀 살펴볼 내용이 뭐냐면, 자, 이제 텔레그램 정보방에 좀 저장을 해놓은 내용인데, 오늘은 그냥 요거 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전력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인데, AI로 인해서 전력 인프라 산업은 그야말로 기회가 찾아왔다라는 것이고, 이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로 인해서 원자재에 대한 수급 불안, 공급망에 대한 붕괴, 그리고 북미 및 유럽의 노후화된 전력 인프라. 아마 여행을 좀 다녀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20볼트를 쓰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죠? 대부분 뭐 이제 110볼트. 특히나 뭐 일본, 미국이 대표적인 또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상 굉장히 좀 노후화된 전력 인프라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뭐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땅이 뭐 굉장히 좀 이렇게 작기 때문에 그나마 또 분단 국가잖아요. 요만큼이니까 그래도 좀 그래도 한 1, 20년 사이 걸렸나요? 그래서 대규모로 이제 전환을 한 것인데 사실상 뭐 땅덩어리 큰 나라들은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힘들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쇼티지 상황이 결국은 앞으로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2030년, 35년까지 정말 매우 이제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나 트럼프 정부의 정책적인 영향 때문에 이 사람은 진짜 이 친환경 에너지라는 걸 싫어하죠. 계속 석탄을 떼고 기름을 계속 채굴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드릴 베이비 드릴인가요? 아무튼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미국의 전력 부족 현상은 앞으로도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고효율과 고신뢰성을 요구하는 AI 데이터 센터의 특성 때문에 앞으로 고성능 배전기기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또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또 수혜주를 하나 또 찾아내 봐야겠죠. 그죠? 그리고 또 여기서 데이터 센터의 운영 안전성과 전력망 개통 안전성을 위한 ESS. 요거는 이제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해서 여기에는 이제 대부분 LFP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뭐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조금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공략할 종목을 또 찾아내야겠죠. 자, 뭐 이 정도로 좀 보도록 하겠고, 이 생성형 AI의 현황 그리고 전력 소비 요거 잠깐 좀 보게 되면은 생성형 AI는 기술이 실질적으로 일반화, 상용화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인 기술 신뢰성 향상과 지속 가능한 사용화를 모색하는 단계로서 기술의 상용화 단계로 나아가는 중에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생성형 AI라고 하는 게 높은 전력 소비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력의 소모량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 내용도 아마 제가 그동안에 영상 찍어드리면서 언급을 몇 번 해드렸었는데, 구글 그냥 일반적으로 검색할 때는 회당 0.3W시를 사용을 한대요. 그런데 챗 GPT-3를 사용을 하게 돼서 검색을 하게 되면은 회당 2.9W시, 그러니까 10배의 전력을 소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챗 GPT-3도 역시나 9버전이란 말이에요. 지금 챗 GPT-4 그리고 5까지 나오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연산량 자체가 수십 배에서 100배 수준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전력 소비량 역시도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량인데 지금 25년 상반기 기준으로 챗GPT, 메타 AI, 구글의 제미나이 등등의 이 월 활성화 사용자 수는 월 평균 15억 명에 달하고 있다고 해요. 앞으로 점점 이제 AI를 사용하는 인구수가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AI 기술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 확정된 데이터 센터 투자 계획이 기존 투자 설치 용량보다 훨씬 많을 것이고 투자 증가 속도는 더욱 가속화가 될 전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데이터 센터가요, 기존의 데이터 센터의 용량을 당장 내후년부터 추월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반도체 설계 기술력은 앞으로 점점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부에서도 팹리스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파도는 뭐 명확하게 그동안의 뭐 컨트롤러 기술력이라든지 앞으로 CXL 시장에서도 충분히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정말 이 성장할 수 있는 요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는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SK 하이닉스 그냥 뭐 신고가 행진 가는 거 보세요. 파도도 분명히 그런 날이 와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좀 조정 나올 때 모아 나가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조정 나올 때 매수 타점은 또 별도로 한번 또 잡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12,000원 이하에서 제가 매수에 대한 의견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지금 55% 가까운 수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2,000원 기준입니다. 그죠? 공략은 뭐 확실히 잘 했으니까 여전히 수익권에서 편안하게 들고 가시면 되겠고요. 좀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 제가 또 텔레그램 정보방에서 열심히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필옵틱스 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유한 종목들이 뭐 잘 가고 있습니다. 뭐 BQAI도 마찬가지고, 그죠? 뭐 매일같이 수익을 열심히 또 만들어 드리고 있고, 또 이렇게 큼직한 수익 역시도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까 SM 경제연구소 직접 운영하는 거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아래쪽 댓글 보시면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들어오셨으면은 고민하지 말고 들어오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도 3.44% 올라오면서 마무리가 된 파도의 소식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